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5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계대출 조익이 진행 중.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다. 나라 전체 주담대 요 살펴봤을 때요. 올해 기준으로 4월 달에 4조, 5월 달에 5조, 6월 달에 6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아마 4조, 5조 이 정도 증가했습니다.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요. 새마을금고, 농협, 상호금융 등등 줄줄이 가계대출 조이기를 시작한다. 왜?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 원 넘게 불어났대요. 왜? 1금융권이 막으니까 2금융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1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데요. 아마 대다수가 집단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1조 원이 늘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대구 지역 비은행권 대출을 살펴보면요. 2금융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월 평균 24년 접어들어서 월 평균 1,000억씩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예, 부산 지역 한번 보시면은 한 1,500억 평균 정도 그 정도 갚아 나갔습니다. 대구 1,000억을 갚아 나가는 상태였다. 대구는 우리나라 전체 20분의 1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2금융권에는 사람들이 2조를 갚아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2조. 근데 1조가 불어났다 그랬죠. 그 말인즉슨 3조나 대출이 몰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주담대 은행권 5조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은행들 지금 중도금 면제해주고 대환도 금지하고 온갖 일들을 다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짚어보면 11월의 거래량도 빠르지 않다. 조금 빠르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틀치 거래량이 모였던 것이 살펴보시면요. 290건, 230건, 210건, 오늘 이틀치 거래량은 176건. 점점 텐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10월달 3,000건의 거래량은 나오겠거니 이렇게 바라봤었는데요. 그것도 여기 거래 텐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좀 불투명할 수 있다. 서울의 거래 다시 움찔움찔 살아나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다. 서울 건당 거래대금 12억 4천, 요 뉴스에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 10월달 거래가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됐죠. 10억 5천, 11억까지도 못 올라가는 상태로 거래가 이렇게 마무리될 듯한데요. 연초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분위기는 급냉하는 중이다. 쿠팡관리 댓글 보고 계시죠? 매도 물량 39,849, 지난주 오늘과 비슷한 수준. 전세 물량 7,000, 월세 물량 7,000,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가 좀 줄어든다. 월세 거래가 좀 늘어난다. 월세 거래가 약간 늘어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아파트 10월 거래량은 9월 거래량을 벌써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고, 서울 오늘 22건인가 아까 보셨죠? 서울 거래량 심상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구의 거래량 1,567건. 자, 이 정도의 비슷한 날짜를 찾아보면, 이 정도 찾아보면 될 건데요. 2,0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11월 거래량은 살짝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건당 거래 대금 3억 5천 수준. 그래도 연초보다는 높아져 있는 상태. 자, 고가의 아파트 아직까지는 없네요. 6억 이상 거래. 11월 접어들어서 며칠 아직 안 지났으니까요. 아직 거래 6억 이상 거래는 아직도 한 건도 없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고가 아파트 비율 줄어들고 있다. 분양권 거래 9월 달에는 뭐든지 다 안 됐어요. 전세 거래도 안 돼, 분양권 거래도 안 돼, 다 안 되다가 다시 10월 달 들어서 분양권 거래는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 실거래 가격 먼저 짚어보고 나머지 내용 살펴볼게요. 범호 동의 라이빌 53평형 14억 2천, 평당 3천만 원 전에 육박하는 곳. 범호 센터를 부르죠. 정말 오랜만에 거래 나왔습니다. 한 달도 더 넘은 것 같은데요. 10억, 거의 2달 다 돼가나요? 거래 이력 잠깐만 볼까요? 9월 30일 10억 8천. 고가 거래 나왔다가 요거 취소됐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취소됐습니다. 10억 8천 신고가 난리 났었지만 9월 30일 거래도 마찬가지
10억, 요거는 같은 건수 묶여 있어가지고 아마 취소하고 다시 신고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거래가 좀 거의 한 달 만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9평형 9억 9천. 와, 이거 평당 그래도 이쪽에서는 원래 탑이었잖아요. 이쪽. 예, 이 서쪽 편에서는 좀 탑이었는데 웨스트 서쪽, 예, 이쪽에서는 탑이었는데 가격 9억 9천. 또 뭐 옆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조망이 가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만 해봅니다. 어머 화잔살래 신고가 나와줬고요. 자, 나머지 가격들 폭삭 주저앉은 이후에 반등했는 거 맞다. 그 이후로는 반등한 이후로는 1년 반 동안 가격이 그냥 다 고만고만한 상태. 다 고만고만한 상태. 힐스테이트, 버머 황금 뭐 이쪽도 거래가 좀 있었고요. 그 띄엄띄엄 나오죠.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6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다. 당연히 KCC 스위첸 48평 6억 7천.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이 대형 평형을 뛰어넘는, 네,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수성 로드캐슬터 퍼스트 30평 6억 5천. 남산자이 하늘채 6억 5천. 맞죠? 급격한 하락 이후에 반등된 이후에 그 가격대에서 계속 위아래로 요철만 있을 뿐이지 뭐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것은 좀 찾아보기 힘든, 네, 그런 시장.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다 비슷합니다. 약간씩 비싼 아파트 약간씩 오르는 느낌. 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오르는 그 정도의 느낌이지 그렇게 대단하지 않죠. 수성 골드 클래스터 센텀, 자 6억 이상 나오는 거래도 띄엄띄엄 있었지만 6억 아래쪽 거래도 있고 그 아래로 그냥 요철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성 3정, 어제 제가 뭐 월성동 신월성 난리라고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자, 가격 6억을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라언덕 5억 6천. 그래서 대구에서 제일 인기 있는 뭐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웬만하면 뭐 6억 전후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천 하면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다른 지역들, 대구 아닌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 정말 그나마 이게 좀 정상으로 보일 정도로 다른 지역들은 훨씬 더 뭐 경기도 이쪽 보면은 뭐 상상도 못할 금액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4천. 급반등했을 때의 가격이 요맘때 한 5억을 살짝 올라선 이후에 뭐 4억 후반대 거래해서 5억 4천, 4억 8천에서 5억 4천, 한 6천만 원. 1년 반 동안 6천만 원, 12% 수익률. 요 상태가 또 계속 지속된다면 2년을 투자했는데 12% 수익률, 3년을 투자했는데 12% 수익률. 별로 재미없잖아요, 사실. 그래도 엄한데 까먹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월성 3정 5억 4천. 계속 이슈는 계속 있어 오는데 가격은 뭐 계속 뭐 9만원대 요 정도 가격대에서 5억 뭐 2천 요맘때 가격대에서 이슈가 학교 이전 이슈가 터졌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상승했는 건 맞다. 근데 여기 학군 이슈 있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 좀 잘 나가는 지역들도 그 정도 상승은 보인다. 은근히 4억, 5억, 6억, 은근히 요 가격대의 거래가 더 빈번하고 가격도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거래가 좀 덜하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왕 살 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대출 갚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있어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더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가는 폭을 생각하면 막상 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보다 제자리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것 같더라. 월배 쌍용예가 35평 25층 3억 6천. 고점 대비 30%. 그래서 고점 대비 30%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이 사실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대 아이파크 33평. 이게 무슨 일이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격을 보고 이렇게 봤더니, 요 정도 어제 신월성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소형 평형도 뭐 3억 중반대.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때 분위기가 이해될 겁니다. 급상승 이후에 급하락, 이후에 반등, 이후에 계속 제자리 걸음. 그래서 뭐 올해나 내년에나 내년 되면 대출 풀려서 또 날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죠. 왜? 그것이 지난 2년간 반복되어 왔으니까. 근데 은행의 기조는, 정부의 기조는 그것이 아니더라. 월웨 힐스테이트 3층이 3억 3천, 네, 고점 대비 35%. 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이거 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아파트들 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얘들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뭐 한 4억, 5억, 한 5억짜리 아파트는 뭐 좀 올랐는 느낌이고, 그냥 무리해서 대출 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죠. 왜? 지금 5억대 중후반에 6억대 이렇게 미분양되는 물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고급 미분양만 거의 2,000채에 달하는 그런 실정이죠. 실거래 가격 여기까지 확인해보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9월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도 적었고 전세도 적었고 월세도 적었고 뭔가 좀 이상했던 달. 그 부분에 갭을 메우려는 것인지 10월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9월과 10월을 평균을 같이 내보면은 이 하락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갑자기 또 이런 거죠. 8월 달에서 9월 달로 내려가는 구간에 떨어졌다가 10월 달에 올라갔다가 11월 달에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은 그냥 10월에 많았던 거래량이 9월의 거래량을 좀 메웠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1월에 또 급반등을 한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뀐 건가? 이렇게 한번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요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체 임대 거래를 봤을 때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은 든다. 왜? 매수에 많이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량, 서울에 줄어든 거래량에 비해서는 대구는 양호한 거래량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시청 감사합니다.